애플은 어떤 회사일까요? 아,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잘 만드는 회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애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곤 합니다. 애플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스티브 잡스잖아. 워렌 버핏이 87조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80%나 올랐다던데? 삼성,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기업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신 재무제표는 조금 귀찮은 이야기 규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상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기업이라는 대상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업을 숫자로 표현하라. 그것이 재무제표의 이야기 규칙입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재무제표는 총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지금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싶을 때는 현금 흐름표.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자본 변동표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앞에서 말한 4개의 표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거나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는 해설서입니다. 애플, 삼성 같은 기업의 생긴 모습을 4개의 숫자표와 하나의 해설서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재무상태표를 살펴볼까요? 재무상태표의 재무라는 말은 회계용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재산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란 기업의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실제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업의 재산 상태를 알아볼까요? BTS의 소속사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018년 재무제표를 살펴볼게요. 이 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빅히트의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부채는 583억, 자본은 914억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자산과 같은 1497억이 되는데 자산 계정을 보면 정확히 1497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산인데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재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철수가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온전히 철수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철수가 은행에서 대출을 3억 받았다면 아파트는 자기 돈 2억과 은행 돈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겠죠. 철수의 재산은 5억이 아니라 부채를 갚고 남는 돈인 2억이 철수의 진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의 자산 또한 겉보기 재산 상태일 뿐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자산 항목을 보는 것보다 그 기업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에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자산이 1,000억인데 자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좀비 기업이 많습니다. 게다가 100억 자산이라고 해서 뜯어보면 부채 90억에 자본은 10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90억은 은행 부채로 되어 있고 자본금은 10억뿐인 100억 자산 기업은 진짜 100억짜리 기업이 아닙니다.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10억만큼의 주주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90억의 주인은 은행이니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익과 이익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계는 수익과 이익을 구분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은 총액 개념이고 이익은 순액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대차가 자동차 300대를 팔아서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매출만 가지고는 현대차가 벌어들인 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용이 93억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현대차의 수익은 100억이 되고 이익은 7억이 되는 것이겠죠.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고 팔아 7억을 벌게 된 것이죠. 회계상 수익은 벌어들인 돈인 매출액을 의미하고 이익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나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야 라고 기업의 재산 상태를 숫자로 말해준다면 손익계산서는 나 이번에 얼마 벌었어 라고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숫자로 말해줍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영업이익인데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총수입을 매출액이라고 해요. 매출액에서 제품 생산에 들어간 비용인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홍보나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총 매출액에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 비용과 제품 판매에 필요한 판매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바로 기업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손익계산서를 잠시 살펴볼까요? 매출액이 2142억이네요. 여기서 매출원가 1323억을 빼주니까 매출 총이익 818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177억을 빼주니 641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네요. 전기의 영업이익이 325억이었는데 단기는 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거의 2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번에는 빅히트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3대 연예기획사인 SM, JYP, YG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SM의 영업이익은 477억, JYP의 영업이익은 287억, YG의 영업이익은 95억이네요. 전체적인 영업이익 흐름을 보면 SM은 정체를 보이고 있고 JYP는 증가 추세, YG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에 있네요. 물론 2020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요. 2018년 기준으로 빅히트의 영업이익은 641억이었는데 다른 연예기획사에 비교해 빅히트의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연예기획사들의 현재 시가총액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2월 27일 기준으로 SM은 7,058억, JYP는 7,986억, YG엔터테인먼트는 5,825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 공개를 하지 않은 빅히트의 상장가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가치가 최소 2조에서 4조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2018년 영업이익을 봐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영업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금융업 종사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금융업자는 사실 대출자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얼마나 상환을 잘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금융업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업이 돈을 잘 벌지 못해도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되니 금융업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악성 금융업자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고 당연히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는 기업은 더 높은 이율로 대출 연장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를 잘 받아내기 위해 재무상태표를 꼼꼼히 읽습니다. 혹시나 다른 저당권이 걸려있지는 않은지 장부상 재산가치와
실제 재산 가치는 차이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재무제표에서 금융업자들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기업의 재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은 다릅니다. 기업가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고 금융업자의 존재 목적이 예대 마진이듯이 투자자의 존재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투자자에게 기업은 현재 재산 상태보다는 향후 전망이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기업이죠. 자본이 무려 262조네요. 기업의 재산 상태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뻔합니다. 재계서열 1위와 2위, 3위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업이 재산이 많다는 것과 투자 대상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1억을 3년 동안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삼성전자에서는 5%의 수익률이 난 반면에 1,000억 규모의 건실한 중소기업에서는 수익률이 50% 낮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요? 삼성전자는 3년 동안 총 500만 원의 수익을 줬지만 중소기업은 3년 동안 5천만 원의 수익을 줬습니다. 두 투자 대상의 수익률 차이는 무려 900%입니다. 1,000억은 삼성전자의 0.01%도 되지 않는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읽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재산의 건전성을 확인한 이후에는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기업의 성장과 침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투자자의 당연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기업의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오직 현금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라고 할 수 있죠.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기업의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처럼 현금을 기준으로 유입액과 유출액을 더하고 빼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유입이 100만 원이고 현금 유출이 90이라면 기업의 현금 흐름은 10만 원이 되겠죠. 이런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표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순이익으로 생긴 현금이 기업 내로 들어온다는 것이 되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주로 기계설비나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 투자나 현금성 자산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했을 때 발생합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투자 자산에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재무활동을 통해서 기업 내의 현금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인데 주로 은행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을 갚거나 주주 배당 등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재무활동을 통해 대출금을 갚고 주주 배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현금성 자산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 본연의 활동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 내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영업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남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을 봐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경비인 원재료비, 인건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투자 활동을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활동인 재무활동을 해서 현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조달한 현금으로 기업은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벌어들인 돈인 이익이 아니라 가진 재산을 팔거나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운영 경비를 조달하는 기업의 현재 자금 사정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본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의 이익잉여금의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빅히트의 자본이 2017년 초에 비해서 2018년 말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자본이 어떤 내용으로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통한 자본 변동액은 크지 않고 단기순이익을 통해서 자본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은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내 자본의 증감과 그 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투자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주석은 일종의 해설서 역할을 합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숫자로 표시하는데 주석은 숫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석은 앞에 4가지 표에서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흐름이나 전망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지주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나 관계사의 종류, 지분관계들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조사항 형태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이 기업이 계속 존속 가능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주석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의 5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재무제표의 5가지 요소들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